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7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음악, 봉사, 초등교사입니다.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서구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가 꿈인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밝은 학생이 연락을 주셨어요.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인데 우리 학생 이제 2학년이 됐잖아요. 네. 어떤 각오로 공부하겠다 뭐 이런 다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지금은 성적이 아직 교대에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 얻어가고 여기 선생님 세 분 계시니까 기도 팍팍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상담 진행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학생이 아주 좀 다부진 각오를 네. 얘기한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이제 음악,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고 생기부 보니까 1학년 때 모범 학생상 받았더라고요. 지금 2학년인데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온 것 같고 초등교사에 대한 일관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을 좀 비교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비 사항으로 보면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경쟁력이 70대 30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예, 수시에 이제 70% 수시에 상당히 많은 무게를 주셨는데요. 뭐 사실상 거의 이제 수시에 좀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라는 표현일 것 같은데 평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등급하고 내신 등급을 좀 비교를 해보면 내신 등급이 약간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생기부를 보니까. 그리고 자율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교육 관련된 활동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잘 해왔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시에 초점을 맞춰서 진학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제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니까 국어나 영어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이 수학 성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 성적이 국어와 영어에 비해서 좀 낮고요. 그래서 이 두 성적이 그 다른 성적, 그 교과 성적을 확 깎아먹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교육과의 이제 그 취업 같은 부분 때문에 예로부터 이제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신 성적도 1등급에서 2등급 때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2학년을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학년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잘 해온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좀 경쟁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이 될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어떤 교대든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있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내신이 1등급 때 초중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극복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과 활동을 잘 해왔기 때문에 학생부하고 자소서 이런 서류의 영향력이 큰 종합전형에 도전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도 뭐 단순히 그냥 뭐 성실하게 참여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실적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채워넣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 또 뭐 임원 경력 또 독서 활동, 뭐 스터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잘 채워 넣으시면 좀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2학년이니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학생한테 자소서를 쓰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이제 구상 정도만 좀 해보시고 올 겨울 방학쯤에 한번 초안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전형밖에 없습니다.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정시야 뭐 다 아시겠지만 성적으로 점수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정시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학생 요즘에 하루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제일 취약한 부분이 수학이기 때문에 좀 수학에 비중을 많이 둬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수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학생이 서울교대를 희망하셨으니까 이제 서울교대처럼 교대 자체가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인교대 또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합격선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능의 그 전 영역을 골고루 잘 하셔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수학이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보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18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영어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1등급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시는 게 학생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선생님의 질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좀 우물쭈물하고 말았는데, 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2학년이니까 가능성이 매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던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적, 우리 학생부 성적 살펴볼게요. 네. 교과 성적 어떤가요?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부터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이 지난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 국어를 3등급 받았고 수학을 5등급 받았고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6등급, 또 생활과 윤리가 2등급이고 일반사회 3등급, 그래서 평균이 3.125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9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이제 등급이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3등급으로 수학도 5등급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예. 수학이 이제 5등급으로 유지가 됐다는 표현이 좀 짠한데요. 아직은.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내일 모레 또 모의고사를 봅니다. 2학년 학생이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3월 모의고사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9월과 11월의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 4개 영역의 등급 평균은 3등급 정도는 됩니다. 이제 그 문제가 바로 수학 때문인데요. 수학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본인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교대 진학을 할 수 있느냐의 그 관건은 결국에는 이제 수학인데요. 이 수학 부분의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학생이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우리 학생은 201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데 현재까지는 세부 모집 요강이 나오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시행 계획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4월 이후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2017학년도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지금 한국사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6등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교대를 만약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최저 등급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 이내라고 하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목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학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니까 학교 선생님 또 이제 수학을 또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수학의 어려움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고 수학 공부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학교 선생님이나 또 아주 수학을 잘하는 친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야간 자율학습도 성실하게 했는데 야간에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이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성적을 또 올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자문을 좀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하고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3등급 정도 이내에는 일단 들어오는데 기본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대를 진학하려면 뭐 최저 등급이 없는 교대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서울교대처럼 4개 영역에 이제 합 9등급 이내에 들어오려면
2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 또 실수를 줄이는 연습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보완을 해가시면 충분히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정말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많이 당황하셨죠? 죄송해요. 자, 이제 교과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학년 때 성적만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1, 2학기 교과별 내신 성적을 보니까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점수가 좋은 교과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1등급입니다. 영어는 이제 1.5등급이고요. 사회가 3.5등급, 수학은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교대에 만약에 진학한다, 특히 이제 서울교대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수학에서 3등급을 받아야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학기별 추이는 어떤지 궁금해요. 예, 이제 학기별 추이 같은 경우도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학기에서 2학기로. 근데 수학은 이제 변함없이 5등급이 또 유지가 되고 있고 영어 같은 경우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 추이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교과 성적을 최대한 골고루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교대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2학년 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또 실행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선. 그래서 내가 평균 한 2등급 대 초반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학생이 1학년 때 평균이 2.7등급 대였으니까 2등급 대 초반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3학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성적을 향상시키면 내신에 대한 불리함이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영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비는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2학년이다 보니까 네. 일부 이제 비교과에서 이제 B가 나오긴 했는데요. 김영준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것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동아리하고 봉사활동 부분입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가 꿈이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교육 관련 그 자율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정식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반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2학년 때도 좀 지속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요, 교육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는 한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반면에 자율활동하고 수상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정도의 수준입니다. 좀 보완이 필요한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만 학교 공통으로 하는 자율활동이 거의 대부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율활동을 보니까 자신만의 특성이나 역량이 드러나는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장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부회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임원 경력이라든가 또 이제 스터디 또 소모임 같은 교육 관련된 이런 활동을 좀 해서 기재가 될 수 있다면 자신만의 특성이 좀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모범 학생이거든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한 학생이 모범 학생상을 받는데 이 상과 또 봉사상 이런 상이 이제 나중에 인성을 평가할 때 좋은 요소, 좋은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 교과에 관련된 상과 대회에 관련된 상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다른 교과에 대한 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진로 활동하고 독서 활동인데요. 학생 같은 경우 진로 활동이 이제 교사가 꿈이면 교사와 관련된 직업 체험이라든가 진로 체험이 조금 더 다양하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는 한 번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학생들이 20-30권 정도를 1년에 보통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도서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전공에 관련된 도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는 이제 다독도 중요하겠지만 전공 관련 독서 활동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유리한 전형으로 이제 종합 전형을 선정을 해주셨고 이제 무엇보다 학생부 비교과를 성실하게 이제 해나가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조언해주신 점들을 잘 채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알아볼게요. 예. 저 희망 대학 이제 학생이 희망한 대학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괜찮은 대학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보면요, 이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그다음에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굉장히 전형 이름이 깁니다. 네. 그다음에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서구 인재 전형. 이제 이 중에서 제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예, 가장 복잡한 이름의 네.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럼 경인교대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가요? 예, 제가 이제 경인교대를 선정한 이유는요. 이제 1순위는 일단 서울교대하고 다르게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울교대나 춘천교대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배 이상 많습니다. 올해 또 모집 인원이 늘었거든요. 340명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점이고, 그다음에 성비를 적용하지 않고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학생이 이제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이제 그런 비율이 없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성적 관리나 또 서류 관리를 좀 잘하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경인교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뭐 아직까지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만 1년밖에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좀 평가해 주실까요? 예, 이제 이 부분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2등급 때 중반 정도의 내신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교과 준비도를 제가 별 2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점 3개를 드렸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그래서 경인교대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예, 경인교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네. 예, 이에 대해서 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이제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340명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3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또 그리고 2015학년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전형 방법을 보면은 뭐 다른 거 없이 서류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부 성적을 정성 평가를 하겠지만 2배수 안에 들어오면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2배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하고 그다음에 심층 면적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을 보시면 이제 작년과 다르게 또 이 서류 1단계 서류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학생부랑 자기소개서입니다. 여기서 교직 기초지식 역량하고 교직 인적성 역량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 점수를 부여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 내용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요, 교직 기초지식, 책임감, 성실성, 교직 소양 능력, 자기 관리 능력, 또 나눔과 배려, 협동심, 소명감 등 우리가 흔히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비교과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가 항목을 이제 좀 나눠본 부분이 교직 기초지식 역량하고 교직 인적성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교직 기초지식 역량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성적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적성 역량 같은 경우는 비교과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평가 방법에 이제 2단계를 보면 이제 심층 면접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단계 합격자에 당연히 한해서 실시를 하겠죠. 그래서 수험생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면접 문항을 보면 대학 자체 개발 면접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분 이내에 이제 집단 면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이제 2학년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학년도에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성적 공개를 정확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정시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의 표본을 좀 보니까 1.5등급에서 한 1.8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2등급 때 초중반에 이제 지원자 합격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충원 합격생을 보니까 여학생은 15명이 더 합격을 했고요. 미충원이 되는 경우에는 정시로 2월이 됩니다.
자, 이제 학생이 이 경인교대를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성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새 학기 더 이제 내신 성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비교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관리하셔가지고 도전을 하시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 선생님께서 경인교대를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으로 꼽아주셨고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이 대학 말고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예, 제가 요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학생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제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그 교과 영역을 평가할 때 성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적 뭐 국어 몇 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국어와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이 지금 아까 이제 수학이 5등급이었는데 제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좀 보니까 5등급인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2, 3등급 정도 이내에 드는 학생들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뭐 성실하게 참여했고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 부분이 2학년 때 좀 그런 부분이 변화가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잘못 기재했다 이런 게 아니라 노력은 분명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모범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방과후를 수학 성적이 낮은데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1학년 때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완이 되면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추천 전형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제가 추천하는 대학은 이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이제 63명을 모집을 하는데 뭐 다른 학교하고 비슷합니다. 뭐 다른 학교하고 다 전형 방법은 비슷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1단계에 3배수에 이제 모집을 하는데 교과 성적을 25%, 그다음에 서류를 75% 반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학 자체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서울교대처럼 서울교대보다는 한 등급 낮은 4개 영역 10등급 이내의 최저가 있고요. 한국사는 등급 기준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최종 등록자의 그 평균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19.35점, 대학 자체 점수로 환산한 게 19.35점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점수를 제가 1학년 때 거지만 환산을 해보니까 이거 17.65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저 합격생의 점수를 보면은 16.31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평균과 최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엔 방금 전 계속 말씀드리는 수학이 3, 4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인데 좀 비교과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비교과 로드맵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는 제가 특징되는 것만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지금 해야 하는 그 비교과 로드맵 중에 이제 자율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활동 부분. 이 자율활동 부분 중에 제가 강조하는 뭐 리더의 경험이라든가 또 스터디 활동, 또 이제 교육 소모임 활동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시면 학생이 이 자율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아리 활동이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제 가능하다면 정식 동아리 활동을 또 하게 되면 학교 정규 동아리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아직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봉사활동인데 교육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2학년 때는 그냥 일반 초등학생 봉사활동 이외에 학생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 그 학생에 대한 어떤 봉사, 또 장애 학생에 대한 봉사, 이런 봉사로 봉사의 폭을 좀 넓혀가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비교과 로드맵까지 짜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교과 로드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천 대학 더 있으니까 그 사항들은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두 학생의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예, 상담을 한 내용만 가지고 흘러들이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들 실천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유석영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중앙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